다음 질문. 예. 예, 저는 스스로 진단하기에 글쓰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원인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좀 가상적인 완성품, 그러니까 나는 글을 이렇게 써야지 이런 완성품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실제 내가 글을 쓰러 자리 앞에 갔을 때 그 나오는 정말 치졸하고 이상한 결과물과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럴 때는 제가 교육과정 제대로 이수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직접적으로 좀 자괴감 느끼게 그러는데 선생님께서도 글을 쓸 때 이런 비슷한 안 풀리는 그런 감정을 겪으시는지 혹은 그러한 감정을 겪으신다면 그렇게 안 풀리는 글 앞에서 하시는 일이나 마음가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. 아, 예. 이제 지금은 이제 글 쓰는 게 직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에러를 좀 덜 겪죠. 지금은 이제 글을 못 쓰면 굶어 죽기 때문에 이제 써야 돼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뭐든 도둑질도 하면 느는 것처럼 글쓰기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.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별로 없는데 예전에 처음 글쓰기를 시작할 때 그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죠. 제가 책에 그 내용을 잠깐은 조금 써놨는데 1980년 4월 달에 그때 병영집체훈련 거부선언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. 그 이제 명의가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였어요. 제가 대의원회 의장이었거든요. 아, 그러면 누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, 학생회장이 맨날 학생회 명의의 유인물을 자기가 쓰냐고요. 근데 이제 저가 배우가 있었는데 77학번 형들이 제가 보고 그거 하라 그래서 제가 한 거거든요. 너가 대의원회 의장으로 내정됐으니까 출마해. 그래가지고 된 거니까 표도 형들이 다 이제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된 거니까 배후에서 써줘야 되자는데 안 써주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1학년들이 이제 병입치훈련 대상인데 1학년 너가 써 이럴 수도 없잖아요. 그냥 날짜는 다가오고 황당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갔어요. 그거 쓰려고. 도서관에 가가지고요. 이제 도서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서가식으로 뽑아서 카드로 찾을 때예요. 그래서 무슨 혁명선언문 이런 거를 막 여러 종류를 찾았어요. 뭐 프랑스 인권설언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걸 다 찾아서 3일 동안 도서관에서 짬짬이 그 와중에 도서관 드나들면서 그거를 했어요. 해서 이제 결국 유인물을 한 일주일 걸려 썼는데요. 그 지금 저 A4지에 11포인트로 하면 한 장쯤 되는 분량인데 그거 일주일 동안 썼어요. 근데 첫 문장을 제가 뺏겼잖아요.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 앞문장을 뺏겼었거든요. 인간은 모두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. 그게 뭐 대단한 내용이라고. 그거 쓰는데 3일 동안 도서관을 출입했다니까요. 그거 왜 그랬냐 하면 좀 아는 것도 부족했지만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요. 그냥 우리는 대학생 병영집체훈련을 거부한다 이렇게 첫 문장을 쓰면 되는 건데 펄 폼 잡고 쓰겠다고 천하의 명문, 역사적인 명문을 쓰겠다고 그 가서 들어앉아 있었던 거죠. 도서관에. 그렇게 쓰면 실패해요.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은 글 쓰는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.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뭐 비누 조각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러면 비누 조각으로 자화상을 만들어라 이런 숙제를 하면 제 머릿속에는 내 얼굴이 있죠. 그렇지만 손으로 아무리 깎아도 그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. 그런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. 글이라고 다르겠어요? 그러니까 뭔가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. 정말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. 이 돌을 조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돌을 통째로 깎아서 어떤 걸 만들었어요. 그럼 그 돌을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깎아요? 그러면 그게 보인대요. 돌을 보면 그 돌이 품고 있는 어떤 형상이 보인대요. 그러면 그 돌이 품고 있는 형상대로 그 돌을 깎아서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. 그거는 오래 숙련돼서 그게 이제 그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본 따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비하의 감정에 빠질 이유가 없고요.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머릿속에 막연히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비누 조각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눈이 높아졌잖아요. 잘 쓴 글을 많이 보잖아요. 내가 글을 써놓고 내가 본 잘 쓴 글과 비교하면 형편없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자기 비하에 빠지면 자기 조기축구에 나가서 공 차는 거 비디오로 찍어놓고
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메시가 뛴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난 왜 이거밖에 안 돼?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각자가 하는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격차가 처음에 느껴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욕심이 너무 많은 문제도 있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격차가 더 심해 보이는 거죠. 눈높이 좀 낮추고요. 아주 평범한 것부터 이렇게 목표는 뭐냐? 오늘 쓴 글을 한 달 후에 다시 볼 때 좀 못 썼다, 유치하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해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써놓은 글을 보고 난 왜 이렇게 형편없는 글을 썼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. 그 글이 형편없게 느껴졌다는 거는 자기가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.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예전에 쓴 글이 유치해 보여야 돼요. 제가 27살에 쓴 항소이웃서 이걸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하거든요. 되게 착한 척하면 썼네? 그런 느낌?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제가 29살 때 쓴 건데 그걸 보면 세상에 이렇게 못난 문장을 썼다니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실제로 못난 문장이었고요. 그때는 제가 이호덕 선생님을 알기 전이어서 그 우리 글 바로 쓰기 그 책 1권도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그 1권을 보시면 글쓰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. 좀 말씀드리면서 자괴감 젓지 마시고요.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눈높이를 좀 낮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리라고 봅니다. 달리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.